네, 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사실 예고를 하고 하는 방송이 아니고 오늘 제가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리 예고는 드리지를 않았어요. 주말에 또 기다리실까봐. 주말에 또 편히 쉬셔야 되니까. 그 실시간으로 지금 종목을 봐야 되는 그런 시간대도 아니고 종목을 그렇게 대응해야 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녹화를 보셔도 되니까 편하게 볼일을 보시다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제가 녹화 올려드리는 거 보셔도 되니까 미리 예고를 드리지 않았는데 아예 그 녹화도 못 보실까봐 문자를 좀 보내드렸습니다. 보국방 회원분들한테. 금요일날 제가 이제 방송 녹화를 갔기 때문에 마감장을 함께 하지 못했잖아요. 코스닥 지수 마무리를 함께 하지 못했고,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물론 코스닥 지수에 있는 종목들도 매매를 하고 중요하고 잘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보유하고 매매하는 종목들의 70% 이상은 스몰캡 시장에 있는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코스닥 지수를 주요하게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지수가 딱 한 2주 텀인 것 같은데요. 정말 제가 금요일날 출연하는 날에는 항상 이런 종가를 종가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짜증납니다. 얼마 전에 이제 2주 전 방송할 때도 그때 딱 안 좋은 흐름 보이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2주 텀인 것 같아요. 2주 텀으로 좋은 흐름, 안 좋은 흐름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전형적인 박스권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4월 달에도 그런 얘기 했고 5월 1일 날 스페셜 방송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요 상승할 만한 그런 어떤 특별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하지만 악재도 다 나온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과 하락의 이 이슈들이 서로 맞물려서 하방 압력 그리고 반등의 압력 이것이 작용하면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가장 지금 시장을 보는데 좋은 흐름일 것 같고,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해외 증시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도 보게 되면 S&P 최근에 거칠게 올라서 한 6주가량, 6일가량, 그러니까 일주일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전고점에 또 다다른 그런 모습이고, 다우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는 흐름이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 가파른 반등세를 보였는데, 이 나스닥 지수를 보면 지금 우리 코스닥 시장이랑 약간 비슷한 게 5월 6일까지의 급반등 이후에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미증시는 지금 관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크게 급락을 했었던 4월 이 중후반까지의 모습은 4월 중반의 모습은 중동의 2차 전쟁으로 인해서 작년 10월 11월에 터졌던 중동 리스크가 이번에 4월 달에 한번 더 터졌죠.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올해 인하를 안 한다는 걸 넘어서 인상한다는 언급까지 나왔어요.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4월에 큰 폭의 조정을 보였죠. 4월에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4월 전까지는 가파르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가파르게 올랐죠. 그리고 4월 달에 조정을 받았어. 근데 조정을 받은 이후에도 급반등이 나왔는데 이건 뭐예요? 파월이 또 립서비스를 해줬죠. 인상까지는 아니고 올해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 우리는 이 기로에 서 있을 뿐이다라고 립서비스를 해줬어요. 인상은 없다. 근데 최근에 또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연준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인상할 수도 있고 인하는 할까 말까를 고민 중이다 이 얘기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것 느낌이 오죠. 이게 지금 지수 관리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게 지금 철저하게 지수를 관리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항상 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지만 미 정부 측면에서는 증시가 항상 오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연준에선 증시가 항상 오르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연준은 통화를 관리하는 미국 전반에 걸친 경제를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민감하고 이 인플레이션의 첫 번째 단추는 증시 상승에서 옵니다. 그래서 연준에선 이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급격하게 하락해야 되느냐? 그것 또한 원하지 않죠.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건 경제가 퇴보하고 있고 미래 성장 전망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연준이 가장 원하는 건 중도예요.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도 않고 서서히 성장하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최근에 워낙에 가파르게 올랐죠. 왜냐면 기술 기업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서 시장에는 기대감이 반영되니까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그 가파르게 오른 만큼 깎아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냥 뜬금없이 올해 갑자기 금리 인상론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굳이 언급했죠. 중동에서 2차 전쟁이 벌어지면서 세계 펀드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 글로벌 부채가 1800년대 이후 최대치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요. 다 과열 양상들을 막아주기 위한 겁니다. 증시가 과열될수록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니까. 더군다나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에너지 값이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부추겨지니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일어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서 억제책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억제책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건지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모론자들의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팩트만을 보고 판단을 하고 증시를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연준에서 지금 지수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연준에서 아무리 매파적인 의견의 발언들이 나와도 우리가 겁먹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와, 정말 쇼킹한 얘기입니다. 근데 인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말릴 방도도 없어. 그러면 인상을 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상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인상한다고 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인상한다라고 확정이 되면 지수는 인상한다는 분위기가 나오면 지수는 급격하게 하락을 할 거고 우리는 근데 거기서 겁먹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도전적으로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인상론이 안 나오고 뭐 인하에 대해서만 갈피를 잡는데 인하 안 하고 동결로 계속 간다면 시장은 그냥 횡보할 겁니다. 만약에 인하로 간다면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폭등을 할 거예요. 폭등했을 때는 뭐 그냥 우리는 즐기면 되는 거고 횡보로 간다면 거기서는 열심히 박스권 대응. 이 박스권 대응이 상당히 좀 어려운 건데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매매를 뜻하는 거거든요. 요것만 해주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방면에서의 전략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면 마음의 준비가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 주말에 연준 위원들이 했었던 얘기가 매파적인 의견이 좀 강했습니다. 매파적 의견이 좀 강했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장이 시작이 되면은 약간 좀 하락세로 출발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선반영 됐을 수 있죠. 코스닥 지수가 금요일날 최저가, 거의 최저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사실 외국인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바로 우리 시장인 게 이머징 마켓이기도 하지만 이머징 마켓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있어요.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죠. 단기적으로 자금을 굴리기에 굉장히 좋은 시장 우리 시장. 환율에도 또 민감해서 환치기를 할 수도 있는 환치기가 이게 합법적인 용어인가요?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나라는 뭐 호구냐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외국인들 놀이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틈에서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마냥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호재라고까지 표현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냥 비난할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측면이 그래요. 증시에서는 심지어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유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해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증시를 보면서 호재와 악재를 잘 판단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호재냐 악재냐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지수는 5월 달에 오르냐 안 오르냐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의미 없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5월에 지수가 오를지 안 오를지를 지금 분석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중동 리스크가 확대가 되냐 안 되냐를 알아맞추라는 거거든요. 그냥 그걸 알아맞출 수는 없잖아. 중동을 배제한다면 지금 지수는 하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수를 뭐 방향성을 맞추라는 건 뭐예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맞춰봐. 이 얘기랑 똑같은 건데 지금 지수 상황을 예측한다라는 건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수 상황을 그렇게 예측하고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중동 리스크에 대비하면서 그 대비라는 건 사실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동에서 전쟁 터질지 모르니까 주식을 사지 말까? 그러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그 전쟁 때문에 매매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될까? 그러다가 영원히 안 터지면 영원히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준비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중동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한다라고 할 때 이 대비가 어떤 부분이냐면 마음의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 플러스 비중 관리. 많이 사지만 말자. 매매는 하되 조금씩 사서 만약에 중동의 리스크가 터진다면 그때 손절이 아니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자는 게 이제 그런 마인드 관리고요. 그럼 비중을 조금 사면은 현금을 많이 남겨야 되느냐? 사실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게 딜레마인 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금이 적은데 비중 조금 산 다음에 현금이 100이 있으면 뭐 5% 산 다음에 95%를 현금으로 남길 거야? 그게 안 사는 거랑 뭐가 달라?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한 종목의 비중을 많이 실지 말라는 얘기고 5%씩 또는 한 2, 3%씩 여러 종목들을 사두세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중동 리스크가 터져서 시장이 급락하면 그 2, 3%씩 사둔 종목 중에서 옥석가리기를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 계좌 안에서. 그래서 남길 것과 버릴 것을 정하고 버릴 걸 버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중동 리스크 터져서 한 마이너스 15%, 20%가 떨어졌다고 해도 비중 2, 3% 정도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보통 우리가 5% 종목 산다고 할 때 그러면 한 10% 정도 손실을 본 개념이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런 다음에 정말 좋은 종목들도 그 중동 리스크 터지면 다 빠지잖아요. 근데 2, 3%씩 사놨기 때문에 좋은 종목도 빠졌을 때 그 좋은 종목은 오히려 추가해주면 회복력이 빨라지거든. 그래서 여러 종목들을 사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남길 것, 버릴 것 정하는 거고 만약에 버릴 게 하나 줬다 그러면 그냥 비중이 적으니까 일단 기다려주는 거예요. 뭘 기다리느냐? 중동 리스크가 희석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이게 비중이 크면 이도저도 아무것도 못하지만 종목당 비중이 적으면요. 여러 종목을 사놓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 계좌에 하나에서 5개 정도의 종목이 있는데 그게 일제히 떨어지면 그냥 마음이 편해. 근데 한 20개 종목이 있는데 걔들이 일제히 떨어지면 20개가 다 떨어지는 것 같아서 손실을 되게 크게 보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전체 계좌의 손실률은 똑같거든. 삼성전자 이거 하나만 사놓으면 뭐 삼성전자의 등락폭이 5% 이상은 안 가니까 상관은 없겠지. 근데 그거 사놓을 바에야 은행에 그냥 적금 넣어놓는 게 훨씬 리스크 측면에서 낫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코스닥 종목들은 대부분 그래요. 한번 빠질 때 한 10에서 15% 정도 빠져주고 반등할 때도 한 10에서 15% 정도 반등을 해줍니다. 이런 흐름을 한 종목만 갖고 있으면 뭐 손실을 더 덜 보겠지라는 생각들이 굉장한 착각인 게 그러려면 한 종목으로 5% 사놓고 95%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많이 사지 마라 이 얘기를 항상 하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종목을 많이 사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종목을 많이 사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종목을 많이 줍니다. 앞뒤가 다른 얘기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냥 앞뒤가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종목 많이 사셔도 돼요. 대신 조금씩 사십시오. 그게 지금 시장에서의 대응 전략입니다. 조금씩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씩 종목을 사서 수익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내심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4,000개 가까이 되는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상승할 확률은 4,000분의 1입니다. 시간적으로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인내심이 플러스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 10종목을 사놓으면 4,000분의 1에서 400분의 1로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내심도
한 10분의 1 정도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확률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과학이에요. 근데 무슨 과학이냐? 확률의 과학입니다. 통계의 과학이에요. 제가 만든 매매 기법들과 이런 모든 것들도 이런 확률에 기반한, 어떤 확률이냐면 제가 여태까지 25년 정도를 차트를 보고 종목을 보고 시장을 보고 있는데 25년 동안 걸러서 만들어낸 엑기스가 엑기스니까 많지 않겠죠. 제 매매 기법은 그래서 많지 않아요. 여태까지 수십 개였던 매매 기법 다 잘라내고 지금 현재 남은 게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그 3가지 안에서 여러 가지 좀 파생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카데미 이거 홍보하려고 지금 방송하는 건 아닌데 잠시 보여드리면, 그래서 저는 원래 커리큘럼 자체가 앞에 요 3개의 실전 매매 기법 1, 2, 3이 다예요. 요 1, 2, 3이 다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특별편부터 뭐냐면 실전적으로 이 3가지를 활용할 때 응용 방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심화편 가면 요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1, 2, 3번을 응용해서 풀어놓은 얘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왜 만들어 놨냐면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종목을 고를 때 훨씬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압축을 할 때 그 걸음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종목의 걸음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쓸데없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시장 얘기는 됐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5월달 시장 지금 한 2주가량 지났잖아요. 한 2주가량 지나고 제가 봤을 때 5월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5월 들어서 우리가 수익을 굉장히 많이 챙기고 있는데 5월 들어서가 아니고 4월 중반, 4월 후반부부터 많이 챙기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4월 한 달 동안 3월 중반부터 4월 중반까지 그 한 달의 기간 동안 매매가 멈췄거든요. 중동 리스크 때문에. 그리고 그때 매수했던 종목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얘기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 물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우리가 4월까지 3월 중반부터 4월 중반까지 오는 요 기간 동안 제가 이거 설명 항상 드렸죠. 매상과 분봉침에서 분산되는 과정에 있었던 요 시세에서부터 4월 중반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한 요때까지 정확하게 요렇게 한 달 동안은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시세가 분산되는 과정에서는 주가 상승이 없어요. 그냥 횡보입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급락을 맞으니까 급격하게 그대로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했죠. 우리는 옥석 가리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종목들에게 시간을 주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반등하는 장에서 3월달에서 4월 이렇게 매수했던 종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수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3월 13일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보자면 금양그린파워도 4월 9일, 이렌시스 4월 10일, 금양그린파워 또 한 번 산 게 4월 23일, 가온전선도 4월 23일, 4월 중후반이죠. 요때 매수했던 종목들이 5월 초반에 이렇게 수익으로, 이 날짜는 5월 9일 이후조다. 5월달 초반에 매도한 게 없어요. 다 5월 9일 이후부터 매도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익률을 찍어냈어요. 여기서는 무료방에서 매매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전략적인 매매다. 그러니까 비중을, 종목이 굉장히 여러 개잖아요. 여기 보면은 종목이 굉장히 여러 개죠. 이 여러 개의 종목들을 하루에 한 종목 내지 2종목 정도를 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수집형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반등을 기다려주면서 명분이 확실한 종목들을 매수를 했고요. 이 중에서 지금 제가 명분 설명을 다 해드릴 수 있죠. 폴라리스 오피스는 AI 소프트웨어, 금양그린파워는 전력 설비, 이렌시스는 삼성 로봇주, 가온전선 전력 설비, DI 반도체 후공정, 엑셈 손절 나갔습니다. 이것도 근데 반도체 이 장비주인데 엑셈은 원래 기업이 좋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잘라낸 거고, 그 다음 아가방 컴퍼니 5월달 정책주, 그리고 선익 시스템, OLED, 라이콤, 자율주행, 제동산업까지는 전력설비. 지금 이거를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움직였었던 명분에 있었던 종목들을 우리는 매매를 했던 겁니다. 근데 4월 중반부터 이렇게 쭉 사놨는데 안 움직여.
시장이 이렇게 무너졌거든. 무너진 다음에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매수한 종목들이고, 자, 그럼 이제 4월 달에 매수한 종목들을 가서 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4월 달은, 이때 17일, 18일, 19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22, 22, 29 이렇게 되죠. 지금 현재 아직도 우리가 보유 중인 종목들이 있는데 4월 20일에서 4월 말까지 열흘 동안이라고 하면 한 7에서 8거래일 정도 되는데 이 거래일 동안 매수했던 종목들은 지금 아직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그 기간 뭐 23, 24, 26 이렇게 있는데 한 두세 종목 정도가 이제 4월 마지막 그 4월 30일까지 있었던 그 기간, 지금 정확한 숫자를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 수 없지만 그 기간 동안에 매수했던 종목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물려있는 그런 종목들 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들,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3월달에 매매일지를 보면 더욱더 딱 이해가 가는 게 3월달 매매가 초반에 잘 돼가다가 날짜를 보면 알아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날짜가 휙휙휙휙 지나가면서 3월 10일 이후로는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월 중반부터 4월 중반까지 시장이 이렇게 무너졌었다는 게 이 매매일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매매일지를 항상 적으시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바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대신 적어 놓는 거고 저는 문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항상 적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어떤 시장이든 매매를 할 수 있지만 급락장, 그러니까 폭락장이나 폭등장, 이런 급자나 폭자가 들어가는 장세가 나오면 우리가 매매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럴 때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비중관리, 첫 번째 비중관리,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의 다양성, 이거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갖춰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매매일지에 적혀있지 않은 종목들은 이제 아직 보유 중인 거라는 얘기죠. 이 매매일지는 매도가 나간 종목들만 써있기 때문에 보유 중인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매도가 나간 이 종목들은 수익 종목, 매도가 안 나가는 종목은 손실 종목. 그럼 계좌에는 뭐만 남아요? 손실 종목만 남죠. 지금 현재 계좌에는 손실 종목만 남아있으면 수익 본 건 다 팔았기 때문에. 하지만 수익 본 걸 팔았다라는 얘기는 현금을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남아있는 종목들의 손실률은 얘네들의 나간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성이에요. 남아있는 종목들은 아직 상승을 못했다는 얘기는 모멘텀이 아직 확실하게 발현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지금 수익 시에 나간 애들은 이슈화가 되면서 급등을 했다는 얘기고, 급등을 안 한 이 모멘텀 발현되지 않은 종목들은 좀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수익 실현하고 새로운 급등주를 계속 찾아다니고 또는 지금 모멘텀 발현이 안 된 보유 종목들을 추가 매수 자금으로 활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요, 계좌는 항상 조금씩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 방식을 가장 잘 활용하고 계신 게 고급방에서 항상 수익 인증 올려주시는 분들이신데, 챔버님을 보시면 정말 그 수익금을 매번 올려주시는데 수익금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증가를 하냐면 주식은 복리니까 수익금이 쌓여가면서 계좌가 점점 성장하고 손실 종목은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손절하지 않은 상태죠.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그냥 두면 이 하락 종목은 사실 급락을 한 번 나올 수 있지만 그 급락이 한 번 나온 다음에 급락이 연달아 나오진 않아요. 1, 2%씩 미세하게 거래가 줄어들면서 조금씩 내려갑니다. 근데 걔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수익 나는 종목의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계좌 이 수익금이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을 처음에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랑 들어오자마자 종목을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꼬일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항상 신규 회원분들 들어오면 우리 방 매매 길라잡이라고 저희 방 회원분이 작성해 주신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올려드리는 거고 소액식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 최근에 신규 회원분들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린 종목들이 있어요. 무료방에 함께 드린 거는 바이오스마트죠. 바이오스마트를 함께 드렸는데 가다가 밀렸죠. 가온전선이랑 같은 전력 설비예요. 근데 가온전선은 어때요? 미친 듯이 올랐죠. 하지만 바이오스마트는 오르다가 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르다 내가 매수를 했는데 오르다 밀리는 종목들
오늘 내가 한 3개를 샀는데 3개 다 밀릴 수 있어요. 그거 오늘 샀는데 오늘 밀렸다고 해서 오늘 야 내가 이씨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매수한 다음에 종목이 하락하는 건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일입니다. 왜냐면 하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상승을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상승하면 나는 좋다? 근데 보면은 매수 못했는데요 채팅이 꼭 올라옵니다. 왜 올라오느냐? 그 순간에 없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매수할 시간을 뭐 하루 종일 줬다고 그래도 그날 하루 종일 주식을 못 볼 수도 있었잖아. 그러면 못 사는 거거든? 그러려면 차라리 이틀 정도 내려오는 게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항상 내가 사진 다음에 나 스스로 내가 사진 다음에 내려가면 이제 거기서는 입장이 바뀌죠. 나는 샀는데 왜 내려가? 올라가야지. 이게 뭐냐면 저는 리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원해요. 마치 미국 정부와 연준의 이 입장 차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매수 여러분들한테 사인 드린 다음에 하락을 하면 마음 안 좋죠. 그런데 급락이 아니고 적정한 눌린 구간의 하락이면 저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마음 편해요. 여러분들이 다 매수하실 수가 있거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나서 얘가 오른다. 좋죠. 나도 좋아요. 당연히 좋은데 분명히 올라옵니다. 매수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매수한 다음에 하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판 다음에 추가 상승 나오는 거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실 수 있는 거예요. 세명전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최근에 우리 매매한 거. 여러분 세명전기 우리가 얼마에 팔았냐면 5,000원에 싹 팔았어요. 여기다 팔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처음에 산 가격이 3,000원대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건 없어요.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 세명전기 지금 수익 난 퍼센티지 보면 4월달에 다 팔았는데 한 40% 먹었거든요. 한 40% 먹었는데 4월 29일날 5,000원에 다 팔고 4월 18일날 이 추가 매수하면서 3,570원이 최저 매수가예요. 3,570원에 사서 5,000원에 팔았으면 잘 팔았는데 문제는 이게 7,000원 같다는 얘기죠. 최초 3,500원 매수가 대비해서 따블이 갔네. 억울하죠. 열받아요. 저도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블이 갔기 때문에 얘가 팔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까 예로 든 것처럼 내가 그날 하루 종일 시장을 못 봐가지고 대응을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야. 회원분 중에 한 분이. 그럼 그분은 그 다음날 봤으면 4월 29일 다음날 봤으면 4월 29일 언제예요? 요 날이죠. 요 다음날 봤으면 내가 매도하지 않은 5,000원이 안 갔잖아요. 이거 안 갔는데 어떡할까요 하다가 이날 상한가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일주일 못 봤어. 그러면 더블의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입장 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한 다음에 떨어지는 것, 매도한 다음에 올라가는 것, 이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거, 손절한 다음에 올라가는 거, 이거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리딩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추천하고 제가 그 추천주를 손절했는데 그 손절한 게 상한가 가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땐 그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땐 여러분들이 그거 그냥 잊으세요. 왜냐면 그것에 신경 쓰면 다른 걸 못합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를 우리가 이날 손절했거든요. 4월 8일날. 4월 8일날 손절가 이탈해서 손절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4월 9일 상한가에 갔죠. 와, 나는 정말 쪽팔리고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화끈해서 여러분들한테 말도 못하다가 죄송하다고 이제 얘기를 드린 건데, 제가 그거 얘기 드리면서 뭘 샀냐면 DI를 샀어요. 정확히 4월 9일에 샀죠. 어떻게 됐나요? 솔루스보다 훨씬 더 잘 갔어요. 그거 상한가 한 방 갔지만 얘는 한 50% 갔습니다. 솔루스 매도한 걸로 얘를 샀어요. 다음날에도 샀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손절한 거에 매여서 손실난 거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다 보면 절대로 대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항상 냉정하게 판단하고 다음 종목을 연구하고 보다 보면 손절을 하더라도 다음 걸로 수익을 볼 수 있다. 내가 손절하고 상한가에 가도 상관이 없어. 난 다른 걸로 수익을 보면 돼.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왜냐면 제가 금요일날 이제 방송국을 가느라 여러분들이랑 장 마감을 함께 하지 못했더니 신규형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잘 나가다가 꼭 그래요. 수익 중으로 꼭 잘 나가다가 하락 전환으로 훅 밀리는데, 그런 종목들이 나와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 저는 방송국 녹화하러 갔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 거. 첫 번째는 시장 흐름, 두 번째는 종목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섹터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전력 설비랑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그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실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 방송 잘 듣고 계신 분들 한번 3번 한번 올려볼까요?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 그리고 종목을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되는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여기서 분위기 전환을 한번 하고 갑시다. 제 얘기 잘 듣고 계신 분들 3번 한번 쳐보시죠. 채팅이 안 올라가셨나 보군요. 나가서 들어오셨네. 조나탄. 제가 이 라이브 방송으로도 지금 무료 방송 열어놨거든요.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더 카카오 라이브도 지금 깔끔하게 잘 들리죠? 더 깔끔하게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원하시는 걸로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측면을 얘기를 드릴 텐데요. 종목에 대해서요. 우리도 지금 저희 방에도 반도체 관련주들 들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을 놔줄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반도체는 지금 시장 상승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축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상승하는 이 주도 섹터에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소외된 건 아니에요. 쉬고 있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달라요. 지금 반도체 라이드를 아예 제끼고 시장을 보면요. 지금 시장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를 관련해서 떠받치고 있을, 지수를 받쳐줄 수 있는 섹터가 3개밖에 없어요.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인데 지금 2차전지 완전 나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죠. 나락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2차전지는 지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받치고 있었던 건 반도체였어요. 그리고 그 틈에서 이제 바이오가 올라오고 있죠. 근데 바이오는 이제 이번 주가 핵심인데 5월 16일에 HLB의 FDA 승인이 나냐 안 나냐의 이 전환점이 바로 이번 주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몸의 임팩트가 클 것 같고, 반도체는 지금 쉬고 있어요. 그럼 반도체가 아예 시장에서 2차 전지처럼 소외돼 버리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는 제가 지금 안 놔줄 거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반도체 안에는 10개 이상의 테마가 있어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딱 엄마 아빠처럼 버티고 있는데 그 밑에 자식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리고 이 자식들은 동시에 성공하고 동시에 크지 않습니다. 누구는 좀 빨리 크고 누구는 좀 이제 대기만 성형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수익을 많이 받고 이제 또 다음 수익을 저는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주들을 저는 놔줄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반도체가 아니면 시장이 상승할 명분이 없고 동력이 없고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주들을 계속 가져갈 거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실적도 이제 호실적들 다 나왔고, 지금 현재 HBM 시장 장악하고 있는 거 하이닉스인 거 누구나 다 알고, 하이닉스의 장비 공급하는 게 한미반도체인 거 누구나 다 알고, 다 아는 내용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됩니다. 하이닉스가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한다든지,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을 고객사로 확보한 것처럼 또 한미반도체도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한다든지, 삼성에서 뉴로모픽을 새롭게 또 푸시한다는 내용이 나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모멘텀을 형성해줘야 시장이 흐릅니다. 상승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들이 그냥 무작정 나올 수는 없고 팩트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틈에서 지금 뭐가 가고 있냐면 명분이 확실하고 팩트를 갖춘 종목들, 그 섹터, 그 테마, 바로 전력설비와 미용의료기기입니다. 전력설비는 뭐에서 파생됐어요? 반도체에서 파생됐어요. AI 반도체, AI 생성형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더 키워야 되고 그 덩치가 커진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력 설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한두 해로 전력 설비도 끝날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입니다. 왜냐면 5월 연말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미국 대선에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너지 정책이거든요. 바이든은 신재생, 트럼프는 기존의 화석연료. 뭐가 됐든 에너지죠. 양쪽이 어느 쪽이 우세하든지 어쨌든 에너지입니다. 이 발생된 에너지를 기존의 공급량에 맞춰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더 커진 수요량이 더 많아진 상태에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무엇가 됐든지 발전소를 늘려야 됩니다. 늘어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데이터 센터로 송전을 해주려면 전력 설비가 필요해요. 전력 설비는 그래서 올 한 해로 이제 반짝 상승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실적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전력 설비예요. 그래서 전력 설비는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는 역시 좀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사실 화장품은 잘 믿질 않아요. 바이오랑 좀 비슷하게 화장품은 믿지 않는 게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이제 경기부양책을 쓰고 관광객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화장품주가 올라가는데 중국에서 갑자기 닫아버려 정책을 멈춰버리면 화장품주는 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용 의료기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세계 최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인 미국 그리고 중국 이 두 국가에 완성 제품 기기를 판매를 하게 되면 여기 이 기기를 쓰면 쓸수록 소모되는 소모품이 있는데 이 소모품에 대한 실적이 계속 잡힙니다. 이게 미용 의료기기의 장점이에요. 화장품은 뭐 제가 화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화장품 다 쓰고 나면 이거 리필용 갖다가 쓰기보단 새로 사잖아요. 이런 설명이 맞나 모르겠네. 내가 화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미용 의료기기는 쓰다가 이 소모품이 다 되면 이걸 갈아 끼워야 되거든. 그렇다고 이거를 비싼 기계를 다시 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는 이 매출 구조가 좀 달라요. 지금 클래시스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이것 역시 소모품에서 170억 정도의 실적이 나와서 이 분기 실적을 1분기 실적을 이끌어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적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실적주들이 기가 막힌 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클래시스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거 올랐다고 부담스러워서 얘를 매수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봐봐요. 그동안 이렇게 오른 자리에서도 또 오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관심주로 여러분 금요일날 관심주로 공유했던 게 이오플로우잖아요. 24% 갔어요. 많이 안 올랐죠. 많이 안 올라서 제가 이거 관심주로 놓은 건데 저는 다른 데 정신 팔려서 이거는 못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 되면 내일부터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도 봐주긴 할 건데 미용 의료기기는 매매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안 갈 때는 추가 안 가고 상승할 때 한 번 반짝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 특징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이번에는 솔직히 실적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추가 안 가다가 실적 나오면 그때 반짝 장대 항복. 한 달 쉬고 하루 상승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런 흐름이 어디서 많이 나왔어요? 어디서 많이 봤어? 한미반도체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못할 건 아니야.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쪽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아직 AI에서 파생된 이 산업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반도체 또 전력 설비도 그렇고 이쪽으로 계속 보고 있지만 미용 의료기기 쪽까지는 제가 좀 확대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건 이제 내일 시장 상황 보면서
또 우리 종목 상황 보면서 거기서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할 거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좀 해두시면 내일부터 또 시장 새롭게 대응할 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뭐 저는 그 종목에 대해서 이 짤막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설명드린 거예요. 반도체는 소외되지 않았다. 엄마 아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데 그 밑에 수많은 자식들이 있고 얘들 중에는 빨리 크는 애 대기만성형 뭐 다양해. 거기서 우리가 이제 좀 순서도를 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얘들은 지금 현재 주도 섹터에서는 잠시 물러나 있지만 지금 현재 주도 섹터인 전력 설비도 결국엔 AI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는 실적 기반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전력 설비 마찬가지로 실적이고요. 미용 의료기기 마찬가지로 실적입니다. 이런 종목들 전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다 얘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추천까지도 다 해드렸었어. 이 중에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의 종목을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정리를 그렇게 좀 해둘 때 오늘 제 방송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지금 5월 이제 12일, 내일 13일인데 이제 절반 정도 흐른 거잖아요. 다음 수요일에 또 쉬는 날인데 그럼 5월의 절반이 딱 지나갑니다. 6월 달이 2분기의 마지막이죠. 제가 볼 때 6월 한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요때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또 2분기에 매매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타이밍이고, 6월 중반 이후부터는 또 조금 애매해질 거예요. 왜냐면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분기 실적 그리고 반기 실적을 확정 지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하는 종목만 죽어라 올라가고 나머지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6월 첫째에서 둘째 주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딱 한 달이죠.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우리는 열심히 매매를 해서 수익을 채워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곳간을 좀 채워놔야 될 때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수확철이 분기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지금 수확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씨를 뿌리지 않은 분들도 저희 방에 지금 들어오시면 우리가 수확하려는 그 품목들을 같이 수확하실 수 있어요. 가입하는 것 자체가 씨 뿌리는 행위를 좀 줄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랑 같이 매매하셨던 분들은 씨도 뿌리고 모대기도 하고 다 했어. 그래서 수확을 하고 있거든.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요번 2분기에 수확철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 들어오셔서 씨도 뿌리고 모내기도 빨리빨리 하시면서 이제 수확을 같이 딱 한 달 동안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딱 아시게 될 겁니다. 중동 리스크 안 터지면 돼요. 중동 리스크가 터진다고 해도 우리는 대응할 수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확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은 건 농작물은 수확철이 지나면 썩어버리고 상해버리고 태풍 한번 지나가면 전부 다 사라져버리지만 주식시장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좀 길어요. 유통기한이 좀 길어. 태풍이 오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이 작물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우리 품목들이 사라지지 않아. 잠시 아팠다가 다시 그 병충해 이겨내고 살아나고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상품이 됩니다. 제가 그런 회복력 있는 상품들로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매하는데 이제 최근까지 힘들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익 좀 다들 난다 그러는데 솔직히 어디서 수익이 나는 거냐? 나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 들어오셔서 요번 2분기 수확철을 같이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운영자님이 없어서 이벤트는 안 올라오지만 내일 운영자님이랑 상담을 해보시면 좋은 이벤트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 이벤트 잘 듣고 활용하셔서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셔서 저희 방에서 아주 디테일한 리딩 받으면서 다이나믹한 아주 이 엔돌핀이 쑥쑥 솟아나는 그런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 깜짝 놀랐어요. 거의 300분 들어오셨는데 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보여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남은 주말 휴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후 시간이니까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 월요일 준비합시다. 월요병은 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수요일에 쉬는 날이잖아. 그죠? 우리 부담 없이 오늘 오후 시간 잘 쉬시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오전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녹화는 이게 올라가는 대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